대한민국 KF-21 보라매는 순수 국산 기술로 개발된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다. 다양한 성능 개발에 신중을 기하며 성공을 거듭해 세계 방산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23년 1월 KF-21은 남해 상공에서 초음속 비행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는 극한의 테스트를 통해 한국형 전투기의 잠재력을 전 세계에 입증한 역사적 순간이었다. 초음속 전투기는 음속을 넘는 속도에서 세밀한 동체 설계가 필요하다. 첨단 장비와 기술력을 요구하기에 개발 자체가 매우 까다로운 분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KF-21을 통해 국산 초음속 전투기를 완성했다. 이는 한국이 항공방산 강국으로 도약했음을 세계에 공표한 쾌거로 평가된다. 현재 진행 중인 KF-21의 시험 비행은 일반 조종사가 상상조차 못할 수준이다. 시험 조종사들은 극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기체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 속도를 거의 0에 가깝게 줄여 균형 붕괴를 유도한 후 회복 여부를 확인한다. 공중에서 엔진을 꺼뜨리고 재가동하며 시스템의 안정성을 점검하는 테스트도 진행된다. 3000m 상공에서 150에서 300m까지 순간 하강 후 자동 상승 장치 작동을 검증한다. 이는 실제 전투 상황에서 조종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혹독한 시험이다. 시험 조종사들은 스스로의 안전을 담보로 KF-21의 성능을 검증한다. 이들의 노력은 실전 배치를 앞둔 전투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핵심 과정이다. KF-21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지금 시험 비행은 수백 회를 넘어섰다. 조종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대단하다. KF-21 사업 초기 해외 유수 전투기 업체들은 이를 기적에 의존한 무모한 계획이라 비판했다. 그러나 한국은 지원 없이 순조롭게 개발을 진행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신형 전투기 개발에서 전력화까지 15년 이상 걸린다. 반면 대한민국은 10년 안팎으로 단축하며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 이 일정대로 개발이 완료되면 한국은 선진국보다 짧은 기간에 첨단 전투기를 완성한다. 이는 반대와 음해를 이겨낸 피땀 어린 결과로 평가된다. 외부 세력의 방해와 내부 회의론을 극복하며 기술을 쌓았다. 이제는 6세대 전투기 기반 기술까지 손을 뻗으며 놀라움을 더하고 있다. KF-21은 스텔스와 국산 엔진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한국은 매일 고군분투하며 자주국방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KF-21의 스텔스 기술은 차근차근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현재 블록 1은 4.5세대 수준이지만 2028년 완성을 목표로 블록 2 개발이 진행 중이다. 과거 많은 국가가 한국의 스텔스 기술을 의심했지만 새로운 물질 개발로 입장을 바꿨다. 공식 연구 자료 발표 후 세계가 놀라움을 표했다. 전 세계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에서 세대를 건너뛰는 도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한민국은 4세대, 4.5세대, 5세대를 차근차근 밟아왔다. 이 과정에서 스텔스와 6세대급 기술을 하나씩 확보하며 성장하고 있다. 중국은 FC-31을 자화자찬하며 한국 기술을 폄하했다. 그러나 KF-21의 비행 성공 후 입을 다물며 침묵을 지켰다. 한국의 기술 성장은 세계 군사 강국과의 격차를 빠르게 좁혔다. 미국조차 이 기적 같은 성과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국 인민일보와 일본 우익 언론은 한국의 발전을 비판했다. 미국 기술을 훔쳤다며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지만 이는 터무니없는 억측이다. 일본은 한국이 4.5세대부터 시작하는 모습에 조롱을 보냈다. 그러나 일본의 6세대 전투기 F-3화 지크F는 실패와 정체를 반복하고 있다.
일본은 스스로 6세대 개발이 무리임을 인정했다. 영국, 이탈리아와 협력한 직합도 2050년 배치를 목표로 하지만 진전이 더디다. 일본 내 전문가들은 보세대 경험이 부족하다 하며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반면 한국은 기초부터 차근차근 기술을 쌓아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일본의 F-2는 미국 F-16개량형으로 독자 개발이 아니다. 가격은 F-16의 3배에 달하지만 성능은 평균 수준에 불과하다. 영국의 유로파이터 타이푼도 문제투성이었다. 일본과 유럽의 6세대 도전은 자금 낭비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직계입은 결성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일본이 하차하면 남은 국가들이 막대한 예산을 떠안아야 한다. 일본은 F-3에 50조 원 이상을 계획했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 직계표에 합류했다. 그러나 프로젝트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6세대 전투기는 개념조차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다. 일본과 협력국들은 5세대 경험 부족으로 성공 가능성이 낮다. 미국만이 현실적으로 6세대 개발이 가능한 국가다. 일본은 천문학적 비용과 기술 한계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일본의 F-3는 대당 5천억 원에 육박한다. F-22의 최고 가격 3,700여 원을 넘지만 수출 가능성은 희박하다. 일본 무기는 고가인데도 성능은 평범하다. 과거 F-2는 미국에 비행제어 기술조차 받지 못해 비판받았다. 한국의 F-50은 미국 지원을 받았지만 독자 설계로 완성했다. KF-21은 부품 일부를 수입하지만 설계와 성능은 한국이 주도했다. 일본은 첨단 기술 개발에서 뒤처져 있다. 반면 한국은 미국, 이스라엘과 견줄 기술력을 확보하며 앞서 나가고 있다. 일본은 2016년부터 무인기 개념을 준비했지만 연구가 정체되었다. 미국은 일본의 기술 답보에 스스로 개발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일본 내부에서도 국산화와 수입 의견이 갈린다. 무인기 분야에서 소극적인 태도로 개발이 어려울 것이라는 낙담이 퍼졌다. 대한민국은 무인기 기술에서 강점을 보인다. 스텔스 유호 무인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미래 전장을 준비하고 있다. 1999년 국방과학연구소와 노르페인트가 스텔스 기술 개발을 시작했다. 2008년 실험 성공으로 5세대 전투기의 기반을 마련했다. KF-21은 전파 흡수 스텔스 기술을 탑재했다. 피탐지율이 크게 줄며 실전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 블록 1은 4.5세대 수준이지만 무장체계 중심 설계로 완성도가 높다. F-35와 비교해도 뛰어난 스텔스기로 평가된다. 한국의 스텔스 소재는 록히드 마틴이 협력을 요청할 정도다. 블록 2에 적용되며 고성능 스텔스기로 진화할 전망이다. 일본은 한국이 5세대 벽을 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최근 스텔스 기술의 폭발적 성장으로 회의적 시각을 반박했다. 스텔스 기술은 레이더 전파 반사를 막는 설계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곡선과 각을 조합해 반사 면적을 최소화한다. KF-21은 RCS 시험을 통해 저피탐 형상을 완성했다. 컨퍼머 안테나 기술로 통신을 유지하며 스텔스 성능을 높였다. 컨퍼머 안테나는 선진국의 수출 제한 품목이었다. 한국은 독자 개발에 성공하며 세계 시장의 돌풍을 일으켰다. 기체 표면에 밀착된 안테나는 RCS를 줄인다. 이는 기존 통신 장비를 스텔스화하며 5세대 전투기로의 진화를 가능케 한다. KF-21은 교체 수요 170대와 해외 수요 300대를 확보했다. 수출 이익으로 6세대 연구가 가능한 경제 기반을 마련했다. 헬기 분야에서도 청검 미사일이 주목받고 있다. 상륙 이동 헬기에 장착된 청검은 8천억 원대 수주 소식을 알렸다.
청검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공대지 미사일이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하며 방산 수출 강국으로의 도약을 상징한다. 높은 기술력과 혁신으로 헬파이어 1을 능가한다. 침투력과 명중률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 2022년 청검 시연에서 군사 관계자들은 경악했다. 헬파이어 2보다 작은 크기로 유사한 관통력을 보였다. 길이 1.5m, 직경 150mm, 중량 35kg으로 설계되었다. 헬파이어 49kg, 보다 가볍고 탑재가 용이한 장점을 지녔다. 청검은 발사 후 망각, 파이어 앤드 퍼게트, 능력을 갖췄다. 발사 후 재지정, 파이어 앤드 업데이트, 기능으로 목표를 조정할 수 있다. 적의 기만 체계를 무력화하며 명중률을 높인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탑재해 자율적으로 표적을 추적한다. 청검은 국산화율 96%로 순수 한국 기술이다. 공대지, 지대지 등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 가능하며 사거리 연장도 고려된다. 헬파이어 2의 물량 부족을 대체한다. 합리적 가격으로 수출 단가를 낮춰 시장 공략에 유리하다. 청검 양산 초기 단계에서 파생형 개발이 진행 중이다. 제인스닷컴은 헬파이어 대비 30% 저렴할 것으로 보도했다. 국내 최초 공대지 유도탄 국산화로 의의가 크다. 소형 무장 헬기, 날치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았다. 헬기는 현대전에서 전차를 효과적으로 타격한다. 대공망 밖에서 입체적 공격이 가능해 교환비가 1시 12분에 달한다. 헬파이어는 1984년 등장 후 다양한 변형으로 발전했다. 20년 이상 현역으로 3세대 전차를 관통하는 화력을 자랑한다. 헬파이어는 내어 1200mm 장갑 관통이 가능하다. ATS나 두꺼운 장갑 없이는 살아남을 전차가 없다. 밀리미터파 유도와 10km 사거리로 적 기갑 부대를 압도한다. 20개국 이상이 운용하며 시장을 선점했다. 한국은 헬파이어 수급 문제와 높은 가격에 직면했다. 2015년 아파치 도입 시 발당 1억 원을 넘었다. 록히드 마틴의 독점적 가격 정책에 대응해 청검 개발에 착수했다. 5년 만에 헬파이어를 뛰어넘는 무기가 탄생했다. 청검은 레지 양산과 함께 수요가 증가한다. 3차 계약으로 국내 수요가 3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헬파이어와 동등한 화력의 우수한 유도 성능을 갖췄다. 헬기용 공대지 미사일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청검은 광섬유 케이블로 유선 유도 방식을 채택했다. 실시간 데이터 링크로 발사 후 경로 조정이 가능하다. 비가 시선 공격으로 능선 뒤에서 적을 타격한다. 운용자가 영상으로 직접 조종하며 유연성을 극대화한다. 광섬유가 끊어져도 이중 모드 탐색기로 자율 추적한다. 파이어 앤 포켓과 업데이트를 동시에 구현하며 헬파이어를 능가한다. 아시는 청검과 함께 해외 바이어의 관심을 받고 있다. 세계 7번째 공격 헬기 개발 성공으로 효용성 논란을 잠재웠다. 나즈는 20mm 발칸포와 70mm 로켓 14발을 탑재한다. 청검 4발로 대전차 능력을 강화하며 전천 후 성능을 입증했다. 순항 속도 278km/h로 코브라를 대체한다. 아파치 293km/h, 동시 작전이 가능한 보조헬기로 최적화되었다. 영하 32도 초저온 테스트를 통과했다. 활력, 범용성, 가격으로 틈새 시장을 공략하며 수출 가능성을 높였다. 청검과 나이는 한국 방산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렸다. 자주국방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과가 기대된다.